좀 여러분 대개 이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참 슬픔에 젖은 사람들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을 가서 장례식장이 탈세하는 걸 잡아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올리러 간다. 장례식장은 여러분 생소할 겁니다. 야, 어떻게 장례식장까지 단속을 해? 우리 공익신고자들은요 어느 업종이거든요, 어느 업체든 어느 장소든, 그리고 이 나라에 상관없이 외국에 출장도 가잖아요. 원정도 가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례식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야, 장례식장에 탈세 몇 분이나 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이요 탈루를 많이 하는데 전체 장례식장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장례식장에 탈세한다 그러면 기존 장례식장들이 그 오명을 뒤집어 쓸지 모르는데 절대 전체 장례식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 몰지각한 장례식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장례식장 가면요 전부 다 이 고인의 가족인 그 상주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장례식장 주인들이 대화를 많이 하면서요 돈을 많이 쓰게 합니다. 돈을 많이 쓰게 한다. 그러면 장례식장 상주가 무슨 돈을 많이 써요? 그 사람이 술 마시고 뭐 옷 사입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돌아가신 고인을 잘 모셔야 한다고 유혹을 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요즘에는 상조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조회사에서요 막 그 이 모든 서빙도 해주고 뭐 이 서비스도 해주고 이런 무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여러분 상조회사를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례식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장은 상주를 통해서요 그 돈을 많이 쓰게 만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기 대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이게 명복을 빌기 위해서 오시는 이 고객들 보니까 전부 다 수준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상조님도 보시니까 저 상조님도 또 이 저 명품이 있는 분이시고 또 인격도 갖추신 분이고 또 좋은 그런 지체 높으신 분인데 경제력도 있으시고요. 또 보니까 사업도 멋있게 하시더구만요. 그러면 우리 상주님의 그 어머니, 그 고인을 갖다가 모시는데 지금 얼마나 상심이 큰데, 지금 우리 상주님 입장에서 돈 몇 푼 뭐 경비 좀 전략하려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상조회사나 등등 많이 도와주고는 있지만은 거기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관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듯이 집이 있어야 되듯이 고인을 모시는 첫 번째 그 관문이 관이에요. 근데 그 관을 갖다가 중국산 그저 한 2, 30만 원짜리, 한 50만 원짜리 그런 허술한 관에다가 모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베니아판 같은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고인을 모십니까? 더군다나 우리 지체 높으신 그 우리 상주의 그 모친 되시는 분을.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요. 조금이라도.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상주님 사시는 데가 아마 그 유명 아주 굉장히 그 고가품의 아파트에 사신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갖다가 모시는데 그 사실 거주를 만들었는데 지하, 단칸, 사글세방, 그 연립주택 이런 데다가 어머니 여기서 사십시오고 그렇게 모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인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전략한다 하시고 중국산 그 싸구려 그 그냥 허술한 관에다가 어머니 여기 들어가서 영민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모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 상주님이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만 고정관념을 깨셔가지고 고인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게 바로 첫 번째 관문이고 관이에요. 그럼 요즘에 무슨 향기 나는 관이라든가 뭐 백오동 관이라든가 무슨 이 유명한 그 좋은 그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목재의 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좋은 게요 오동나무 관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오동나무 관이요. 지금 오동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없잖아요. 그 오동나무 고는요 외국에서 수입을 와도 국내 그 관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오동나무 관 하나 모신다고 해서 뭐 우리 상주님께서 수십억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동나무 관을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상주가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아니 내가 수준이 있지 그 관값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우리 모친을 모시는데 관값이 문제입니까? 그거 얼마나 가요? 그러면 예 그게 한 1억 8천 갑니다. 그걸 합시다. 이렇게 슬슬슬해서 뭐 상주가 입는 옷이며 또 고인한테 입힐 옷이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가품으로 바꿔요. 그러면요 통상적으로 학계 딱 데이터를 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객들이 오시면은 그 상객들이 그 드실 음식 그 통상적으로 무슨 육개장에다가 뭐 전 몇 개 묻히고 뭐 과일결 몇 개 나오고 그리고 뭐 거기 그 요새 소위 말하는 그 아주 그 목포에서 나오는 유명한 그런 그 이 초장에 버무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명품 진짜 정말 목포의 이게 삼합이다. 목포의 유명한 이게 그 정말 진짜 삼합이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객들한테 상객들한테 이렇게 모시게 그럼 줘야 되고 수준 높은 음식도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돈에 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 상주는 절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상주가 계산할 그 장례식장에 지급해야 할 돈이요. 뭐 한 2, 30억, 뭐 어떤 데 한 5, 60억까지 올라가요. 그럼 지금 여러분 방송 들으시는 분이 무슨 장례를 치르는데 5, 60억까지 얘기하느냐. 돈 많은 분들은 그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껌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장은요. 탈세를 많이 합니다. 덩어리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고스란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장이 탈세를 많이 해요. 아마 대형 장례식장이나 큰 업체 그런 데에서 아마 탈세를 많이 할 겁니다. 그걸 여러분 잡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정부에서 세금을 내게 하고 그 세금 가지고 세수 수입 가지고 이 나라의 살림도 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안 내고 탈루해버리면 이 나라 살림은 누가 할 거예요? 무슨 돈으로 살림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공익신고자들이 그걸 딱 단속을 해서요. 그런 짓을 못하도록 그런 탈루를 못하도록 그거 하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스트 10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것이 장례식장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상주 옆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가지고 상주가 돈을 얼마나 쓰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게 그게 기술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런 기술을 전부 낱낱하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10가지 탈세 단속 비법을 알려주는데 업소별로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장례식장을 말씀드렸고요. 장례식장 단속은 절대 자기 자본이나 이런 자본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옷도 좀 잘 차려입고 좀 부티나는 그런 그 인상인 사람이 거기에 같이 합동단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술은 다음 기회에 상세히 아주 자세히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